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다가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은행에서 사내 연애로 만났어요. 은행 근무는 한 지점에서 몇 년씩 근무하다가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면서 이동하는 방식인데 지금의 현 남편이 저에게 엄청 적극적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는데 80km나 되는 거리를 오고 가면서 결혼하자고 쫓아다녔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17살 되는 나이에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마음 아픈 사고를 겪게 되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휴대폰에 납품되는 전자제품 사업을 하셨는데 공장을 운영하실 만큼 꽤 규모가 컸거든요. 그날도 물량 받다가 많아서 두 분 다 공장을 돕느라 야근을 하시다가 돌아오는 길에 건너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이박으면서 뉴스에 나올 만큼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온 친척들은 너 어떻게 하냐며 저에게 안쓰럽다고 다들 어쩌냐 하며 걱정을 해주셨고 저는 17살이라는 나이로 장례식장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발인이 끝날 때쯤 한쪽 방 안에서 친척들이 부산스럽게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고모, 쟤는 아직 애잖아. 어린이한테 뭘 맡기고 그래.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 애라고 무시하는 거야? 동서가 뭘 안다고. 여기서 난리야? 아니, 제 애비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아놓은 건데. 혹시라도 오빠랑 짜고 치고 그 재산 탐내서 이러는 거야? 라며 친척들끼리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친척들이 부모님 유산을 노리고 달려드는 바람에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을 지냈던 저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 다들 조용히 하세요. 오늘 엄마 아빠 하늘로 가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제발 좀 이라고 소리쳤고 그때부터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싸움닭이 돼버렸죠. TV에서만 보던 게 현실로 앞에서 일어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모님 발인 날 하필 이런 사단이 나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뭘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들 그러시는지 저는 부모님 두 분 다분해서 그 큰 슬픔을 감당할 수도 없는 나이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받은 유산은 10억 정도 됐었어요. 부모님이 이룬 재산에 비하면 많진 않았지만 3, 40억은 거의 다 삼촌이며 고모들이 자기네들끼리 헤쳐먹으면서 나중에 제가 커서 달라고 하니 투자를 잘못해서 말아먹었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사히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딱 통장에만 예금해놓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마치 엄마 아빠가 살아생전에 저였다면 큰일이 올 수도 있기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 덕분에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일부러 남자 쪽 부모님께 굽히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고 남편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남편네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 일을 물어보시길래 남편이 말을 안 했나?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본인 엄마한테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시는가 보다 하고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하늘로 가셔서 혼자 컸어요 라고 했고 제가 친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아이고 민지야 네가 그렇게 컸구나.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살았을 텐데 고생이 많았겠구나. 뭐 친정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장모 사랑을 못 받으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절이건 생일이건 우리 집에 와서 온 가족 다 함께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장모 사랑을 못 받아서 서운하다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시댁 어른들께서 부모님처럼 잘 챙겨주시려나 보다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작은 땅이 하나 있으셨고 빌라 한 채 소유하고 계셨어요. 시아버님은 좀 많이 마르시고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 몸집이셨는데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이고 말수가 적은 편이셔서 그런지 시어머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시어머니는 몸집도 좀 있으셔서 제가 가끔 옷 선물할 때도 3X라지로 옷으로 맞춰서 사드려야 했고 기가 센 편이셨는데 개모임 같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남의 자식들은 뭘 해줬다고 들으면 또 그 자리에서 막 우리 아들 어떻다고 어딜 다닌다며 자랑을 입에 달고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다리를 다치셨고 시장을 못 본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퇴근길에 반찬을 사서 몇 번 집에 간 적이 있었죠. 저도 업무 때문에 피곤했지만 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잘 해드려야겠다 하고 마음가짐을 먹었죠. 얼른 쾌차하시라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우랑 가자미찜이랑 이것저것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간 날이었어요. 이왕 왔으니 밥해서 저녁까지 해드리고 가겠다는 생각해서 부엌에서 갈치를 굽고 있었죠. 저는 솔직히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나 노릇노릇 잘 익히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미선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우리 등산 모임 있잖니. 아니 거기 이씨네 며느리가 서울대 부교수로 임명됐다더라. 박씨네 며느리는 미국 유학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이번에 박씨한테 제네시스 차 그 비싼 거 있잖니. 튼튼하고 G8인가 G게인가 그 차 그걸 뽑아줬다더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간 눈이 획 돌았지만 속으로 그대를 위해서 붙이고 있는 가자미는 안 보이시나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시어머니는 다시 식탁에 앉으시더니 다른 집 며느리들이 친한 친구 정부자네는 샤넬이랑 디올 명품백을 사줬다더라. 칠순 생일에 돈 따발 꽃 선물을 사줬다더라 하면서 남의 식구들을 자랑거리듯이 얘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제가 지금 유학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언제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도 저 번듯하게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은행 다니고 있고 이번에 최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보너스도 받았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집 대출금 갚느라 제 코가 석자라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죠. 사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은 혹시 몰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입이 삐쭉 남아서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드시고 계시자 저는 말했죠. 저희 사정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서운한 감정 있어요. 저도 서운한 감정 있어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자 어머님은 아니,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고? 얼마 받았냐? 라고 대뜸 물어보시대요. 얼떨결에 300 정도 받았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멸치 대가리를 던지면서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시댁에다가도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아니, 뭐 우리가 잡아먹냐? 다른 집 며느리 같았어 봐. 얼른 시댁에 자랑하고 감사하다고 용돈이라도 줬을 거다. 그렇다고 내가 달라는 소리 하던? 하면서 제가 자꾸 말대꾸한다고 대드는 걸 보니 사람 잘못 봤다고 하시면서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낯빛이 어두운 채로 집에 왔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죠.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좀 투닥거리더니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에게 네가 좀 이해를 해달라면서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집안에 일이 있으면 생활비랑 같이 해서 항상 용돈이랑 8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드리는 편이었어요. 이번에 받은 보너스를 얘기하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나가기로 했고 요즘 엔화가 싸다고 해서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죠. 2주 후면 아버님 생신이기도 하고 해서 또 대면대면한 상황에 죄송하기도 해서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여행 계획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또 엄청 화를 내셨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휴가는 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여행이라도 가겠냐고 물어봐야지. 어쩜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너희가 가자고 해도 부담스럽고 눈치 보여서 안 갈 거지만도 이건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아버님은 안절부절 못하시고 계속 어머님을 꼬집으며 이 옆한내가 좀 가만히 있어 라며 말리시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에도 남편 생일날에도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당연히 같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저희끼리 오붓하게 분위기 내려고 5성급 호텔을 예약했는데 어머님이 하도 성을 내셔서 다 취소했거든요. 저도 안 되겠다 싶어 말했죠. 어머니, 아들은 이제 추가 외인이고 신혼에 둘 다 어른인데 저희가 쉬고 싶을 때나 먹고 싶을 때마다 어머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렇게 같이 하고 싶으시면 아버님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저희가 비용 대고 따로 오붓하게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무언가 뜨거운 것이 눈으로 흘러나오면서 확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순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소심한 성격인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절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고 얼른 집에 와버렸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남편이 분명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랬던 장면만 머릿속을 빙빙 맴돌더라고요. 분명 나보다는 남편이 좋다고 결혼하자고 쫓아다녀서 했던 결혼인데 한참을 걷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집에 와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가족이라서 다 같이 잘 지내려고 한 거였는데 자기가 불편했던 것 같다며 저를 잘 달래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양손 가득 종이백에 뭘 들고 왔어요. 어머님이 마음이 쓰셨는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라며 저에게 잘 좀 얘기해달라고 저랑 같이 먹으라고 반찬을 싸주셨대요. 열어보니 제가 안 좋아하는 해산물만 잔뜩 있었고 고등어찜에 소라회, 회까지. 저는 생물을 안 좋아하는 편인데 남편이나 아들이 좋아하는 것만 잔뜩.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만 아주 포식을 했죠. 우와, 역시 우리 엄마 솜씨가 좋다니까. 어우, 배불러. 배 터지겠다. 자기도 좀 먹어보지. 어우, 난 좀 배 두드리면서 누워있을게. 라길래 왠지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저라면 이거 아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귀뜸이라도 해줬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명절이 왔습니다. 뭐 친구들에게 들은 건 있어서 미리 남편과 말 맞춰서 오전엔 시댁 갔다가 오후에는 저희 집 부모님 산소에 가기로 했어요. 제사가 있어서 음식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버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아가 왔어. 아, 애들 좀 보러 와. 며느리가 친정이 없어서 명절 내내 여기 있을 거니 어여들 와 하시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 산소도 가야 되는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북적북적 친인척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고 설거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남편은 외동이라 며느리가 저 혼자여서 그런지 그 많던 설거지를 다 하니 팔이 떨어져 나가겠더라고요. 지댁 식구 내 설거지가 줄어든 만큼 제 마음은 답답함으로 쌓여만 갔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뭐 누구네는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그렇게 좋다더라 하면서 있으면 너도 명절 때 편하고 얼마나 좋냐 하시면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됐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남편에게 자기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다가 와. 나는 우리 부모님 산소 가야 돼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가도 2시간이나 걸려서 얼른 가야 돼. 라고 하니 아버님은 친척들도 왔는데 인사 좀 드리고 좀 친해지고 그러지. 자고 내일 가거라 하시는데 직계도 아니고 명절인데 제 부모님한테 인사 안 드리면 저는 불효해요. 아버님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눈치는 있는지 얼른 쫓아 나오더라고요. 저는 주위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했어요. 다들 남편네 부모님이 널 우습게 본 거라며 너무하시다는 반응이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잘 해드리려고 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한동안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분을 삭히면서 신혼생활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남편과 상의 끝에 부모님께 받은 유산 반 정도에서 5억을 보태서 집을 매매하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유산이 얼마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받은 유산이 정말 큰 보탬이 되었고 단지 시댁에서 받은 건 한 푼도 없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벌고 저축한 거에 유산을 보탰더니 20년 이상 된 아파트지만 서울 한복판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랄까요? 사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항상 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정도 이루고 내 집이 있다는 것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열심히 살기 바빴고 눈치 보면서 커왔지만 누구보다 힘차게 달려오기만 해서 그런가 봐요. 이사 정리를 하고 한 2주쯤이었나요? 평범한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나가고 저도 약속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띵동 하고 갑자기 누가 왔길래 나가보니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너희가 좋은 집으로 이사 왔다는데 뭐 오라는 말도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 해서 와봤다. 들어가도 되냐? 얼떨결에 저는 어머님과 단 둘이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 초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하니 됐다면서 배가 좀 고프시다길래 밥을 차려드렸어요. 저는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문틈 사이로 대화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네가 서울 한복판에 집을 샀다네. 내가 여기 와보니 넓고 아주 잘 해놨어. 다들 오라고 해. 라며 소환하고 계셨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 저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요. 연락도 안 주시고 오셔서 음식도 준비된 것도 없어요. 다음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화를 내시더니 아니, 내가 아들이 좋은데 이사 왔다고 해서 자랑 좀 하는 게 안 되냐? 아들 집에 좀 볼 일이었는데 뭐 어떠냐? 지금 와서 오지 말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냐? 내 체면도 있으니 얼른 좀 간단하게 있는 거라도 해주고 가는 게 뭐 그리 어렵냐? 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말씀드렸죠. 어머님, 약속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친척 부르시고 음식까지 내라고 하시면 저도 주말에 스케줄이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 손님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집은 내드릴 수 있는데 뭐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 그러시면 뭐라도 시켜 드세요. 라고 5만 원 정도 드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날은 괜히 마음도 불편해서 약속도 못 가고 답답한 마음에 한강에 가서 계속 걸으며 생각했죠. 고부간의 갈등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듯 다가올 줄 몰랐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한 건데 왜 자꾸 삐딱선을 타실까 싶었죠. 60대 어머님과의 세대 차이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기엔 다른 친구들 보면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여행도 같이 잘 다녀서 자랑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다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뭘 원하는지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경제적으로 시댁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제가 굽히면서 살아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시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가, 시어머니가 너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아들이 좋은 집 들어갔다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 좀 해라. 좀 서운해도 어른이니 네가 숙이고 들어가면 우리는 고마운지 다 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아버님, 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적 없고 그저 숙이라고만 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제가 고개 숙일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어요. 항상 어머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섬을 넘으신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랐고 소중한 딸이에요. 며느리에 대해서도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도 전화가 갔는지 작은 방에서 대판 큰 소리가 들렸죠. 왜 내 아내를 두 분이서 괴롭히냐고 자기한테 잘해주시는 것처럼 아내한테도 잘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다 이 집도 와이프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 5억으로 도움받아서 산 거라고 명의도 와이프 거라면서 올 때 제발 좀 허락받고 얘기 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5억이나 보탠 걸 모르셨나 봐요. 그러더니 말이 없으신지 통화가 빨리 마무리됐어요. 그 후 저는 1년 정도는 왕래를 안 했고 남편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 기일이었는데 시댁 부모님들이 오신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친정에 인사도 못 드린 것 같다고 오신다고 하는데 괜찮겠어? 라길래 오신다는데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제삿날 시부모님 오셨는데 제사 음식을 여러 가지 맞춰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린다는데 웬일인지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우리 예쁜 며느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가 좀 서툴고 부족했는데 며느리도 가족처럼 잘 챙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며느라 그동안 서운했지?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동안 참 마음이 외롭고 서운했는데 가부장적이던 아버님이 그러시니 갑자기 한겨울이었던 마음에 눈이 녹듯 사르르 녹으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렇게 글이 있은 후 시댁과는 큰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또 언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시댁이란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제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